어도비 XD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검색을 해서 XD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바로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에이트 아이고 어도비 뭐 크리에이트라는 걸 찾아가지고 열으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아놨죠. 자, 이 상태에서 최초에 열 때는 우리 피그마 보셨던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어떤 걸 열든 관계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다시 바꾸면 되고.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근데 몇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자, 뭘로 해볼까요? 그냥 아이폰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버튼 누르면 더 많은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냥 아이폰 바로 보이는 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여기 보시면 아이폰 X, XS 11 이런 버전에 관련된 것이다. 해상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 375에 812로 나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는 새로운 아트보드 원해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다 새로운 아트보드를,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아트보드 툴 선택하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항목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스페이스가 화면 이동이와 똑같아요.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를 직접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자, 근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피그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선택하고 오른쪽에 찾아서 버튼을 누르면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안 되고 선택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사이즈를 직접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완전히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아트보드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디바이스를 하나 선택해서 만들어냅니다. 만든 상태에서 이 아트보드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다른 걸 선택을 하면 새로운 게 뜨지 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직접 선택해서 오른쪽에 보면 375, 667라 써있는 이곳의 이름 수치를 바꾸시면 그냥 변경이 됩니다. 단 해당하는 여기 써있는 기존 이름과는 다를 수 있으니 이름은 바꿔줘야겠죠. 상단에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대로 이름을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01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주시면 왼쪽에 아트보드라고 써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자, 새로운 아트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하고 필요한 만큼의 아이를 그리시면 된다. 간단하죠? 이때 내가 처음 만든 거랑 사이즈 똑같은 거 원해요 라고 한다면, 자, 얘를 선택하고 지울게요.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얘를 아트보드 자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옮기면서 Alt, Shift는 수평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누르시면 다 먹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아트보드 자체도 하나가 아니라 멀티로 선택할 수 있듯이 XD에서도 키보드 Shift 누르시면 여러 개의 아트보드를 보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여러 개를 카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금방 하실 내용이겠죠. 네. 엄청나게 어렵거나 힘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장은요, 상단에 최신 버전에서는 위에 바로 그냥 파일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 햄버거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xd.xd라는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클라우드의 저장과 로컬로 저장이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클라우드는 서버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내 컴퓨터에 저장할 거냐 뭐 이런 차이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뒤에 나와 있는 세 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할 건데요. 자, 이때 확대 축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컨트롤 숫자 0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한 거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뭔가 조금 다르게 떠요. 뭔 차이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알트 숫자 0을 눌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컨트롤 알트 숫자 0을 누르면 보이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모든 아트보드를 한 화면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XD는 컨트롤 숫자 0 자체가 그 뜻이에요. 개념이 열려있는 모든 아트보드를 한 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은 일러스트레이터 100% 보기죠. 얘도 100% 보기예요. 선택한 아트보드. 이건 똑같아요. 대신에 자, 컨트롤 숫자 2번은 200% 보는 거예요. 200%. 자, 근데 컨트롤 숫자 1번과 컨트롤 숫자 2번 같은 경우는 100% 200%인데 생각보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요. 대부분 컨트롤 숫자 3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 숫자 3번이 내가 선택한 아트보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는 아트보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보여주게 만든 거죠. 무슨 말이냐? 왼쪽에 아트보드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3번 누르면 찾아오죠. 아트보드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박스 하나 그려볼게요. 아무거나. 자, 박스 그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그대로. 색깔 바꾸고 싶어요. 오른쪽에 채우기, 테두리 선 필요 없으면 체크 해제. 채울 거면 채우기에서 색상 버튼 눌러서 필요한 색상 입력. 많이 보신 거죠? 이 안에 뭐 필요한 것도 박스 그리고 싶으면 또 그려주면 돼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이때 바깥에 있는 이 빨간색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3번 눌러볼게요. 그거대로 화면에 꽉 차게 보이죠. 안쪽에 있는 흰색 눌러볼게요. 컨트롤 숫자 3번. 바깥쪽에 아트보드 선택할게요. 컨트롤 숫자 3번. 그냥 선택한 아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편해요. 단점이 있다면 아트보드를 좀 보기 좋게 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자, 확대 축소는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신 버전을 올라올 때 조금 불편해진 단축키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에 대한 단축키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는 똑같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보다는 키보드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일 거예요. 그죠? 거의 이거 많이 쓰시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필요한 만큼 데려가시면 그만큼 확대를 축소하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반대로 스페이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 옛날 버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 축소가 먹어요. 스페이스 컨트롤. 근데 최신 버전은 안 먹어요. 이게 약간 컴퓨터 차이인지 아니면 깔려있는 어떤 OS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컨트롤은 최신 버전에는 안 먹고 옛날 버전은 스페이스 컨트롤이 먹는다. 단축키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맥킨토시가 옛날에 한영키가 뭐냐면 커맨드 스페이스였어요.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한영키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축키를 지금도 쓰거든요. 한영키 바꾸는 거를. 근데 일러스트랑 같이 쓰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컨트롤 눌러서 확대 축소를 썼어요. 일러스트는. 근데 XD에서는 지금 또 그렇게 누르면 안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다시 이제 단축키를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XD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일러스트랑 포토샵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지만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감안하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스페이스 키 누르고 움직이는 거 뭐 하는 단축키들이 가끔씩 딜레이 돼서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의 여러분 성격을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 그러면 성격 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항목을 보시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아트보드 내부로 들어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이 레이어가 선택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왼쪽에 항목이 안 보였던 분들은 어느 아트보드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 구분이 안 가셨을 텐데, 왼쪽 하단에 두 번째 있는 레이어 항목을 열면 선택된 아트보드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그 레이어 개념과 똑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아트보드와 아트보드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같은 공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즉, 요 01에 있는 내용물을 보려면 요 아트보드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앞에 있는 아이콘을. 그러면 내부로 들어와서 똑같이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확인이 됩니다. 자,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헷갈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또한 자, 다른 부분은 큰 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박스 선택하고 사이즈 가로, 세로, X, Y 좌표 맞추는 것도 똑같고요. 요건 일단 잠깐 보류. 아래쪽에 투명도 조절하는 것도 바로 보여서 매우 쉽고, 흔한 분들은 블렌드 모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값, 끝에 있는 끄트머리 잡고 당기면 R값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각 모서리별로 따로따로 세팅할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저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박스를 하나 그릴 건데, 자, 박스를 가로 140에 높이값 200 정도로 가고요. 자, 불투명도 없고요. 100% 그대로 R값을 10픽셀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색깔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그냥 DDD 회색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작게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이 아이를 똑같이 카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옆으로 옮기면서 Alt로 누르고 마우스를 띄워줘야 됐죠. 하나 더 카피하려면 또 옆으로 옮겨서 Alt 누르고 마우스 띄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원하는 대로 카피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필요시에는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똑같이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자, 피그마에는 컴포넌트가 있다면 여기는 물론 얘도 컴포넌트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자, 여기는 요 반복 그리드라는 게 조금 더
좋은 재밌는 역할을 합니다. 해볼게요. 자, 하나의 박스 선택하고 반복 그리드 버튼을 딱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 오른쪽에 표시가 뜨는데요. 여기서 드래그를 해보면 지금 현재 형태를 기준으로 박스가 하나 그냥 늘릴 때마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반복해서 생성이 됩니다. 필요한 만큼. 이때 박스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선택하고 가로값을 100에 높이값을 150으로 줄여보면 같이 작아지고요. 사이 간격을 줄이고 싶어요. 빠져나갔다가 선택하고 안에 있는 사이를 갖다 대면 이렇게 뜨죠. 잡고 왼쪽으로 쓱 드래그 했더니 같이 줄어듭니다. 하나만 줄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같이 줄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위아래도 쓱 줄여서 맞춰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괄 한꺼번에 줄어드니 매우 쓰기가 용이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 정도 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박스 자체를 뒤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정렬을 좌우 가운데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조금이라도 공간이 더 있으면 이 공간까지 계산을 해버리니까 조금 더 왼쪽에 가겠죠. 보기 싫게. 그러니 최대한 이 공간을 줄여서,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줄여서 맞춰주셔야 가운데쯤 낫게 됩니다. 자, 원래는 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반복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 해놓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가능해서 일부러 제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마다 선택할 거예요. 박스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채우기에서 자, 단색이 아니라 선형 그라디언트, 어디서 본 거랑 많이 비슷하죠? 자, 이렇게 선형 그라디언트를 중간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게이지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기서 바꾸게 돼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고요. 색깔, 자,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내가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끝에 것도 자, 확인. 근데 이거 한번 지정하고 나서 이거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위로 당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이 점만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바꿨더니 같이 바뀌는 거 확인했고요. 이 내부에다 박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리시든 동그라미를 그리시든 관계는 없는데 저는 일부러 사각형을 Shift 누르고 그려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빼놓고 나서 보더 레디우스를 쭉 키우면 동그라미가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는 없앨 거고요. 위치값 맞추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갖다 정렬 버튼 띵 눌러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거랑 같이 하십니다. 아, 자, 도형 하나가 그려지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그냥 위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도형, 요 카드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그리셔야 돼요.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이 아니고요. 더블 클릭.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싹 하고 그려줍니다. 필요한 만큼. 그런 상태에서 정렬하려면 그냥 정렬 버튼 눌러보셔야 안되고요. 뒤에 거, 바로 뒤에 있는 도형이랑 같이 잡은 상태에서 좌우 가운데 뭐 필요한 위아래 정렬하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이게 희한한 게 몇 번 써보니까 기준이 조금 더 큰 박스 기준으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밑에 텍스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그라디언트 쓰긴 썼는데 생각반치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밝은색 계통으로 좀 쓸게요. 네, 은은하게 그냥 살짝 보여주는 형태 정도만 쓰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이따가 다른 걸 채울 거긴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일단 색깔만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를 넣어주고요. 이런 건 있어요. 이 도형의 동그라미를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가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게 튀어나오죠? 이거 의미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텍스트 쓸게요. 자, 텍스트로 쓸 건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 바깥에서 써볼게요. 텍스트 박스 그렸어요. 글을 안 썼잖아요. 빠져나가시면 상자가 사라져요. 그냥 빈 박스는 허용하지 않아요. 클릭해서 글을 쓰는 칸이어도 빠져나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글이 하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툴로 클릭을 해서 아무거나 타이틀 2라고 쓴 다음에 ESC로 빠져나가시면 안됩니다. 아직 빠져나가지 마시고 글자만 우선은 크기를 조절을 하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굵기도 조절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 상태에서 첫 글자 대문자, 소문자, 모두 대문자 형태를 찾아서 정렬합니다. 자, 제가 빠져나가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선택 툴로 빠져나가 버리시면 다시 선택하고 위치 이동까지는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위치 이동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 중에 나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해서 쓰면 바뀌지 않아요. 다른 데 것들이 처음에 한 번만 동일하게 먹는 거지 이후의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먹어요. 어떤 것이 먹고 어떤 것이 먹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용도로. 자, 동그라미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한 번 더. 자, 타입 툴로. 자, 이번에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쓱. 어디가 변하는지, 앞에 건지, 오른쪽 건지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로렘, 텍스트, 랜덤, 박스, 인, 텍스트, 그냥 아무거나 막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글자를. 자, 라인 에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라인 에이트 줄간격 좀 조절을 하시고
굵기 너무 굵으니까 적당하게, 그 다음에 사이즈, 폰트 사이즈가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더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줄여주시고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다시 그러면 뜯어서 이 내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그냥 그렸어요. 그냥 써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데 안 들어갔네.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X 뜯어내기죠. 피그만 아니라 XD는 그 복사한 그 자리 그대로 붙여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컨트롤 X 뜯은 다음에, 자, 카드를 들어가서 배경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 자, 그러면 약간의 위치가 변경된 것만 수정해 주시면 끝나겠죠. 자, 글씨가 조금 뭐 작은 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박스를 조절을 조금 하시고, 더 쓸 수 있는 공간이냐, 두 줄만 끝낼 거냐, 이 정도. 뭐 밑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뭐 바로가기, 구매하기, 자세히 보기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복잡한 거 할 거 없이 이 텍스트 박스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당연히 Shift와 Alt를 같이 누르면 카피를 하겠죠. 자, 밑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버튼 요걸로 바꿔주면 한 줄로 바뀝니다. 글자 크기만큼으로. 그 다음에 밑줄 넣을까요? 밑줄 넣고 싶으면 요 밑줄 체크하시면 되겠죠. 서체 굵기 조정하려면 서체 굵기 조정하시면 되고, 나 이 서체 말고 다른 서체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서체를 바꿔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여기서 한글 쓰면요 가끔 그냥 박스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서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먹기도 합니다. 그 점은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내용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카피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 수정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게 싫으시다면 뜯어서 다시 선택해서 붙여 넣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글씨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뭐 필요하다면 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보러 가자라는 버튼 같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상은 여러분이 뭐 하셨냐면,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간 어떤 카드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서 다 짠 거죠. 한꺼번에 위치나 이런 것들 다 조정할 수 있고요. 6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얘는 아직 이 그리드 그룹을 반복하는 걸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Shift Ctrl G, 소위 그룹 해제 버튼을 누르면 그럼 끝이에요. 반복 그리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복구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다시 반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 지워내고 그냥 얘를 기준으로, 여기 그룹 기준으로 다시 반복 그리를 눌러서 다시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
카드의 형태로 이제 여러 개 반복을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 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자리에 들어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요소를 써놓고 나서 이제 제목이 사실 01, 뭐 때로는 여기는 02, 때로는 여기다 뭐 03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메뉴나 상품 이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뭐 카페라떼, 또 여기다 뭐라 그러지? 뭐 키위, 뭐 주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필요한 내용을도 쓸 수도 있죠. 자, 비슷한 예로 상단에 들어가는 이 컬러 자체는 당장은 똑같은 컬러의 형태로 확인이 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자, 인터넷으로 이미지 몇 개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그냥 이미지 랜덤으로. 자, 아무거나 자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뭐 복잡하네요 폴더가. 자, 이곳에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몇 개를 쓱 이렇게 받을게요. 자, 뭐 개수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름도 다 바꿔놓고 저장 위치랑 다 맞춰야 되긴 하지만, 자, 일단은 그런 거 떠나서, 자, 6개지만 제가 일부러 5개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당하는 요 자리 있죠, 자리에다가 드래그로 쓱 갖다 놔요. 어디에 넣을지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바깥에 넣을 거냐, 안에 넣을 거냐. 다시,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잡아서 통째로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개수 모자랐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자, 늘리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되겠죠. 자, 프로토타입 툴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틀 잡기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바꿔준다던가 어떤 세팅을 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한 게 많은 거죠. 물론 플러그인을 쓰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그런 게 좀 돼야 뭘 쓰기 편하지, 처음부터 막 해야 된다? 너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자, 미리 저장을 한번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을 이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뭐 위에는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러분이 어떤 화면을 디자인하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렇게 한번 길게 해볼까요? 자, 뭐 이런 스마트폰에 이제 이미지가 있다 칠게요. 실제로는 요 화면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스크롤 해가지고 여러 개를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스크롤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아트보드를 선택할 때는요, 이제는 안에 내부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면 그냥 뒤에 여기만 있는 겁니다 라고 선택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글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금 달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아트보드 자체를 선택하지만,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 클릭하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럴 땐 위에 있는 이 아트보드의 글자를 선택하십시오.